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시리즈 제16번째입니다. 제목은 해방, 그 깊은 회한입니다. 해방하면은 환희와 감격과 어떤 희망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오랜 기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드디어 독립을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1945년 8월 15일 당일 독립운동의 주역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깊은 회한을 토로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한 강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승만 박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표한 김구 주석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백범일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944년 8월 15일 외적이 항복합니다. 외적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김구 선생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다. 광복군을 조직한 난 뒤에 지난 4년간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중국에 있는 미국 군의 그 협조를 얻어서 광복군을 훈련시키고 이제 국내 진공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이 항복했다고 하니까 지난 수년간의 천신만고의 노력이 다 허사가 되어버렸다. 그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의 국제 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리라는 것이다. 이 전쟁에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연합군과 함께 그리운 조국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장차 국제 간의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구 선생은 깊은 탄식에 하늘이 무너지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김구 선생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중국의 서안에서의 그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중칭으로 돌아오는 그 사이에 중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에서는 사흘 뒤인가 45년 8월 18일 날 제39회 임시의정원,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계열의 선두환의 발언이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조선민족혁명당의 영수인 김원봉 씨입니다. 의열단을 조직하고 활동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사진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간신히 이 한 장 정도가 전해오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조선 의열단을 조직해서 친일파들을 청산을 하고 일본의 요인들을 암산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비밀 공작을 수행을 하고 사상적으로는 일종의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개석 국민당 정부와의 그 인연을 계기로 해서 조선의용대라는 무장 조직을 결성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개석 정부의 강력한 종용하에서 김구의 한국 독립당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합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1년 이후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고 광복군의 부사령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조선민족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은 좌우 합작을 한 상태에서도 끊임없는 암투,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암투를 결코 끊이질 않았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국회 임시의정원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은 이 임시정부를 해체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손도한 씨 발언을 보면요. 당신들이, 그러니까 이 한국독립당 김구 일파를 보고 하는 이야기죠. 이 정부를 조선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내란을 일으키자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임시정부를 가지고 어떻게 조국에 돌아가느냐. 당신들이 언제 정권을 맡아서 거들었단 말이에요. 언제 국내 인민의 정권을 받았어. 무엇 때문에 정부를 참칭하고 있느냐. 근거가 뭐냐. 국내 인민들이 언제 당신들을 보고 정부를 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의 권위 자체를 근저에서부터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사직을 하시오. 이 상태대 그대로 국내에 들어가면은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조선민족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은 그야말로 임시정부 같은 지붕 아래 있긴 했지만은 사실상 적대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탄식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물론 예상 밖으로 일본이 일찍 항복한 원자 폭탄의 세례를 받고 항복한 탓도 있지만은 벌써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벌써 3년 6개월, 3년 7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 장구한 세월에 만약에 임시정부가 잘 단합되어 있었고 그리고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이 서로 협조를 했더라면은 서로 나아가는 주의는 다르지만은 당면한 대일 전쟁에 있어서 양파가 주의 주장을 접고 서로 협력한다는 어떤 그런 자세를 견지했더라면은 한국 광복군은 사실상 좀 더 일찍 자력으로라도 국내 적어도 남해안의 섬 정도에는 침투를 해서 어느 정도 군사적인 공작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얼마든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양파의 대립이 결국은 그러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던 것이고 김구 선생이 깊이 탄식을 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김구 선생이 돌아와서 이 임시어정원에 있었던 이와 같은 그 사태에 임시정부를 해체하라는 조선민족혁명당의 공격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조선혁명당은 사실상 임시정부를 탈퇴한 바나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방은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의 실태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서로 다른 주의 주장으로 같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또 단결을 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중국 국민당의 여러 사람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1939년에 바로 이 좌우 조선민족혁명당과 한국독립당의 좌우 합작 문제를 둘러싸고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 참가한 중국인 관리 왕농성의 회의 결과 보고를 그 자기 정부에 제출한 그 내용을 보면 다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민족성 자체가 단결 정신이 부족하다. 민족혁명을 영도할 위대한 영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심 사상이 결핍되어 있다. 당파 간의 극심한 시기 질투 견제 현상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 민족은 개성이 워낙 강한 데다가 자존심이 세며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강하다.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해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지극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너무나 자존심이 세고 개성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해서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정말로 힘들어 보인다 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 다 잘 알다시피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과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입니다. 이 두 사람은 두 차례에 걸쳐서나 국공 합작을 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는 길이 다르죠. 가슴에 비수를 품으면서도 전쟁을 수행한다는 큰 대의 앞에서 합작 정부를 구성을 해서 이끌어갑니다. 제1차 합작이 24년에 있었고 27년에 합작이 깨어집니다. 합작이 깨어질 때 수천 명의 공산당원들이 장개석 군대에 의해서 피살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쓰라린 어떤 경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제2차 합작이 성립해서 중일전쟁을 성립시키죠.
그러면서 그 합작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길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과 어떤 타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합작을 해서 공동의 과제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형식적이나마 전쟁 도중에 합작해서 연합군의 인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조선 독립의 가장 중차대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합작을 하기가 힘들었고, 이후 이 39년 사건 이후 장개석 정부의 강력한 어떤 종용에 의해서 사실상 합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합작 한 3년 6개월 동안 계속적인 어떤 알력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해방 전에, 일본의 패망 전에 국내 진공 작전을 성취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안타까운 어떤 그러한 역사를 보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영수 이승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사는 1945년 10월 16일인가 미국군의 도움으로 미국을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돌아온 지 4일 뒤에 1945년 10월 20일에 연합군 환영회에 참여해서 연설을 하는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승만이 미주를 떠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33년 동안 미주에서, 하와이에서,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이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 자기를 밀어준, 지원해준 미주의 동포들에게 고별사를 남깁니다. 이 고별사가 그해 11월 1일에 북미시보라는 신문에 실렸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미주를 떠나는 나 이승만은 새벽등불 하에서 두어줄 글로 미포란 것은 그 미국 본토와 하와이 섬을 말합니다. 일반 동포에게 고별합니다. 40년 동안 혈전고토했던 우리로서는 필경외적이 패망하고 우리가 살아서 고국 산천에 발을 다시 들어놓게 되니 어찌 깊은 감상을 느끼지 않으리오마는 이때 나의 심에는 도리어 억울통분하여 차라리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싶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통분하다. 차라리 죽으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을 텐데 살아있으니 다시 건국투쟁을 하여서 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만은,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너무나 억울통분하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